연사자 음성과 영상은 AI로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스루에서 B2B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윤혜지입니다. 먼저 짧은 에피소드 몇 가지를 나눠보겠습니다. 새벽 2시. 자니? 자? 자는구나. 이런 문자 혹시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답장 하실 건가요? 저라면 안 할 것 같습니다. 아무 맥락도 없이 갑자기 왜 이러는 거지? 대체 무슨 꿍꿍이야? 싶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문자가 온다면 어떤가요? 혹시 저번에 너가 해준 거 기억나? 잼 바른 토스트.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해서 다시 잘 해보자는 건 아니니까 진짜 레시피만 알려줘. 이런 문자가 온다면 답장이 옵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전 남친이 해줬던 토스트를 잊지 못해서 창피함을 무릅쓰고 레시피를 물어봤다는 이야기. 한때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던 전설의 전 남친 토스트 에피소드입니다. 지구 오락실에서 빵 이름 맞추기 퀴즈로 등장해 다시 한번 회자되기도 했죠. 여기서 글쓴이가 답장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 구체적인 행동을 기반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시작했습니다. 너네 집에서 네가 해준 토스트, 잼 바른 거. 아주 구체적이죠. 아, 그거? 하고 토스트가 바로 머리에 떠오르면서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할지 관심이 갈 겁니다. 둘, 상대의 심리적 상태와 입장을 고려했습니다. 문자를 받은 전 남친 입장에서는 나한테 아직 미련이 있나? 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 다시 잘해보자는 거 아니야 라고 확실히 말해준 겁니다. 우리가 고객에게 보내야 할 마케팅 메시지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고객의 구체적인 행동에 기반해서 그리고 심리적 상태와 입장을 고려해서 커뮤니케이션 한다면 고객은 기꺼이 마음을 열고 우리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줄 겁니다. 이어서 두 번째 에피소드로는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소개할게요. 저는 몇 달 전 한 세미나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한 기업의 세션을 듣고 나니 다음 날 발표자에게 메일이 오더라고요. 세미나 발표 자료 전달드립니다.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당연히 바로 열어봤죠. 저에게 가장 필요했던 발표 자료를 전달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은 이런 메일이 왔습니다. 핵심 KPI가 뭘까 궁금해서 이번에도 메일을 열어봤습니다. 메일 내용에는 해당 콘텐츠로 연결되는 링크가 삽입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4일 간격으로 총 4개의 콘텐츠 메일이 발송됐습니다. 유용한 정보를 연속해서 제공해주니 해당 메일이 광고가 아닌 친숙하고 고마운 소식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메일에서는 미팅 제안이 왔습니다. 우리 회사의 문제를 진단해주고 다른 고객사의 사례를 보여주겠다고 하니 꼭 솔루션 도입이 아니더라도 일단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미팅이 진행되었고 결국 저는 해당 솔루션의 고객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솔루션을 선택하게 된 건 세미나 방문을 시작으로 미팅에 걸쳐 도입에 이르기까지 고객 여정에 기반한 커뮤니케이션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솔루션 구매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저 저의 상황과 니즈에 맞춰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갔고 순차적으로 도입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단발적이 아닌 연결성 있는 시리즈형 커뮤니케이션이었습니다. 먼저 저의 필요에 맞춰 발표 자료를 보내주었고 정보성 콘텐츠들을 연속으로 제공하며 신뢰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신뢰를 바탕으로 도움을 주겠다며 소통을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단계적인 시리즈 커뮤니케이션이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이죠. 금융 마케팅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고객은 나의 상황을 이해해주고 나의 여정을 함께해줄 동반자를 찾고 있습니다. 제가 예시로 말씀드린 전 남친 토스트도 세미나 메일 에피소드도
결국은 고객의 행동을 이해하고 맥락을 파악해서 대화를 진행한 마케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객은 여정 속에서 나를 이해하고 대화를 나누는 브랜드에게 조금씩 마음의 자리를 내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share of heart. 고객의 마음속 긍정적 감정의 비율을 높이는 금융의 마케팅입니다. 따라서 기업이 고른 고객과 시점에 판매할 상품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여정에 맞춰 고객이 행동한 시점에 맥락에 맞는 콘텐츠를 제공하면서 고객과 대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고객은 마케팅을 당했다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했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 중심이 아니라 고객 중심의 마케팅으로 전환하는 것. 이것이 금융 마케팅이 진화해야 할 방향입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금융 마케팅이 실제로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객 여정은 고객이 브랜드와 만나고 관계를 맺는 전 과정의 흐름입니다. 금융 고객의 여정은 하루나 며칠 안에 끝날 수도 있고 몇 년에 걸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짧은 여정에는 원하는 정보를 조회하거나 특정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업무 처리를 완수하는 것 같은 여정 등이 있을 겁니다. 긴 여정에는 계약이나 거래를 통해 첫 관계를 맺는 것을 시작으로 자산을 불려나가고 소비 생활을 관리해 나가는 여정이 있겠죠. 먼저 짧은 여정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한 기업이 건강 콘텐츠 구독 서비스를 런칭했다고 할게요. 목표는 구독 서비스를 신청하게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 먼저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마케팅을 할 겁니다. 관련 상품이나 서비스를 많이 이용한 고객을 타깃으로 선별해서 문자나 인바운드 채널을 통해 서비스 소개와 혜택을 알려주는 오퍼를 보냅니다. 하지만 이런 유인책에 한 번에 넘어오는 고객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서비스 안내는 받았지만 신청은 완료하지 않은 고객을 대상으로 유사한 내용의 메시지를 한 번 더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관심 고객을 유인하고 목표를 완료하지 않은 고객을 다시 유입시키기 위해 진행하는 마케팅이 Moment of Truth, 고객과 만나는 진실의 순간에 대응하는 MOT 마케팅입니다. MOT 마케팅, 물론 아주 잘 하고 계시는 마케팅입니다. 하지만 좀 더 깊이 고객을 파고들어 보면 어떨까요? 니즈에서 목표까지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이탈은 사실 다 같은 이탈이 아닙니다. 고객의 행동을 통해 이탈의 원인을 찾아 마케팅을 차별화하고 세분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실의 맥락을 찾는 Context of Truth, COT 마케팅의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건강 콘텐츠 구독 여정에서 COT 마케팅을 통해 고객과 대화하는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 관심 고객으로 분류된 30대 여성 이은지님에게 서비스 안내 문자를 보낼 겁니다. 문자를 받고 링크를 클릭하면 신청 페이지에 인입되고 신청을 시작하면 정보 확인, 관심사 선택의 과정을 거쳐 신청이 완료됩니다. 하지만 은지님의 경우는 문자가 온 것은 확인했지만 내용만 읽고 링크를 클릭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루 뒤 문자를 보낸 네스루 금융 앱에 접속하죠. 하지만 모두에게 동일하게 표시되는 화면을 보고는 어제 봤던 서비스를 떠올리지 못한 채 다른 행동만 하다가 앱을 종료합니다. 이렇게 일률적인 UI UX로는 특정 서비스의 안내를 받고 관심이 있어 접속한 사람이라도 관심의 흐름이 끊기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해 버릴 수 있습니다. 마침 그동안의 고객 행동을 분석해 보면 문자 발송 3일 후부터 신청자 수가 급격하게 감소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서비스에 관심은 있지만 링크는 클릭하지 않은 고객을 3일 안에 다시 유인해야 한다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자 수신 후 3일 이내에 접속한 고객에게만 메인 화면에서 관련 배너를 보여주는 건 어떨까요? 그럼 문자를 받고 하루 뒤에 앱에 접속한 은지님에게 해당 서비스의 배너가 표시될 거고, 은지님은 자연스럽게 관심이 갈 겁니다. 그리고 해당 배너를 터치하게 되죠. 만약 고객이 더 가치 있는 다른 마케팅의 타깃이라면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순위가 더 높은 서비스의 배너가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서비스나 이벤트에 더 적합한 고객인가에 따라 제한된 온사이트 영역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건강 콘텐츠 구독 배너를 클릭했던 은지님에게는 서비스 랜딩 페이지가 표시되고, 은지님은 구독 신청하기 버튼을 터치합니다. 신청 1단계에서 화면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스와이프 행동을 하면서 개인정보가 다 맞는 것을 확인하고, 관심사를 선택하는 2단계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은지님은 여기서 고민하게 됩니다. 많이 선택하면 알림이 너무 많이 오는 거 아냐? 하고 망설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결국 앱을 종료하고 나가버리네요. 실제로 그동안의 고객 행동을 분석해보니 이 단계에서 이탈하는 고객 중 다수는 15초 이상 반응이 없다가 페이지를 나가고, 다른 단계 대비 이탈률이 월등히 높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관심사 선택 단계에서 고객의 망설임을 해결해 주는 것이 구독 신청 완료를 위한 키포인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심사 선택 화면에서 15초 이상 아무 움직임이 없는 고객을 대상으로 또래들의 관심사를 보여주면 어떨까요? 망설이고 있던 은지님에게 30대 여성 고객의 관심사를 알려주는 팝업이 표시될 겁니다. 고민하던 은지님은 알아보기 버튼을 터치하게 되겠죠. 해당 팝업을 터치하면 30대 여성 고객이 많이 선택한 건강 관심사와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은지님은 또래들이 근력 강화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렇지만 다른 바쁜 일이 있던 게 생각나 앱을 종료해버립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많은 고객들의 행동을 분석해보면 은지님과는 달리 유사 연령대 관심사 콘텐츠를 조회한 고객은 대부분 구독 신청을 완료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 콘텐츠가 고객 여정의 핵심 단계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일단 이 콘텐츠를 조회한 고객에게는 구독 신청을 다시 유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은지님에게 다음날 메시지를 보내봅시다. 이은지 고객님, 근육은 30대부터 줄어듭니다. 바로 전날에 확인했던 관심사 콘텐츠이기 때문에 더욱 관심이 가고 클릭할 확률이 높아질 겁니다. 링크를 클릭해서 콘텐츠 내용을 확인하다 보면 하단에 건강 콘텐츠 구독 서비스 이어하기 팝업이 표시됩니다. 이어하기 버튼을 터치하면 구독 신청 페이지로 연결되고, 이탈한 지점에서부터 신청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콘텐츠를 통해 이미 건강관리의 필요성을 느낀 은지님은 매우 편리하다고 느끼며 이어하기 버튼을 터치하고 구독 신청을 완료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짧은 여정에서의 MOT 마케팅과 COT 마케팅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긴 여정에서 각각의 예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긴 여정에서는 자산 관리 서비스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서비스의 목표는 자산 형성이 필요한 고객에게 최대 또는 목표 자산을 모으게 하는 것입니다. 고객이 자산 관리 서비스에 가입해서 정보를 제공받고 자산 배분, 리밸런싱을 거쳐 최종적인 목표 달성에 이르는 여정이죠. 이 여정에서 특히 중요한 단계 중 하나가 바로 리밸런싱입니다. 자산 관리라는 긴 여정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상황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할 필요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시간 경과에 따라, 시장 변동에 따라, 그리고 고객 자산의 변화에 따라 커뮤니케이션이 진행됩니다. 이것이 고객의 중요한 순간을 공략하는 MOT 마케팅 전략이죠.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려면 고객의 행동 데이터를 통해 고객이 말하지 않는 변화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고객 행동의 맥락을 파악해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바로 COT 마케팅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일반적으로 채권과 선진국 주식 중심의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고객에게는 고객이 직접 자신의 투자 성향을 바꾸지 않는 이상 안전자산 중심의 리밸런싱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COT 관점에서 본다면 최근에 자주 본 콘텐츠나 클릭한 영역, 체류 시간 같은 행동 데이터를 통해 고객의 관심사나 고민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고객은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지만 최근에 이머징 마켓 주식과 관련된 상품을 수차례 조회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예기치 못한 목돈이 생기거나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았거나 아니면 투자 성향이나 목표에 변화가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객에게 이머징 마켓 주식과 관련된 콘텐츠를 제안해서 고객의 관심을 자연스럽게 확대하고 새로운 투자 선택을 고려하도록 돕는 것이 더 좋습니다. 고객의 입장에서는 시간경과 시장 변동, 그리고 고객 자산의 변화에 따른 커뮤니케이션은 물론 고맙지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의 행동에 기반해서 최근 관심 있던 상품에 대한 정보를 주는 커뮤니케이션은 피부에 와닿고 내게 진짜 필요한 제안으로 생각될 겁니다. 자, 다양한 마케팅 사례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사례들은 모두 하나의 메시지로 연결됩니다. 금융 마케팅에서는 MOT뿐 아니라 COT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MOT 마케팅에서는 주로 거래 데이터를 활용합니다. 순간에 집중하고 일회성 콘텐츠 위주죠. 여전히 기업 중심적인 측면이 있고 익숙한 금융 마케팅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COT 마케팅은 고객 행동 데이터를 활용합니다. 맥락에 따라 시리즈로 콘텐츠를 제공하며 온전히 고객 중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가 여러분께 제안하는 진화한 금융 마케팅, 즉 고객의 여정과 대화하는 금융 마케팅입니다. 저희 네스루는 다양한 솔루션을 통해 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교하게 수집한 고객 데이터와 이를 분석한 인사이트를 활용하여 스마트 CEP를 통해 실시간 행동을 감지하고 스마트 오퍼를 통해 개인화 추천을 진행하며 스마트 EXP를 통해 마케팅 캠페인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네스루 뉴스레터를 통해 네스루 솔루션의 활용법과 고객사 사례, 마케팅 인사이트 등을 한 달에 한 번씩 전하고 있습니다. 네스루 뉴스레터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스루에서 준비한 이번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저의 발표가 여러분의 여정에 도움이 된다면 정말 기쁘겠습니다. 감사합니다.